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5 산산이 부서진 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꿈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6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5 산산이 부서진 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정말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제일 싫어졌다. 진종일 생리적 배설과 또 시장기 드는 것, 편하게 쉬어야 할 것 등등의 생리적 욕구, 쭈그리고 있어야 한 피로, 끼니를 찾아 먹지 못한 굶주림 속에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가시기를 고대하는 마음, 또 컴컴한 벽장 속에 숨어야 하는 일, 깊은 야밤중에 어머니가 주먹밥을 차입하는 일,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참을 내야 참을 수 없는 비굴감에 눈물이 가슴속을 청강수같이 쓰라리게 흐른다. 패기만만하여 앰비션, 야망에 불타면서 동양 삼국을 좁다고 떠돌아다니던 내가 컴컴한 벽 속에 양상군자 아닌 벽상분자의 신세가 되다니 하는 신세 한탄이 저절로 나고 자기 혐오가 치밀어 눈물보다도 먼저 죽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앞서곤 했다. 라고 챕터 25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혹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정말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제일 싫어졌다. 진종일 생리적 배설과 또 시장기 드는 것, 편하게 쉬어야 할 것 등등의 생리적 욕구, 쭈그리고 있어야 한 피로, 끼니를 찾아 먹지 못한 굶주림 속에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가시기를 고대하는 마음, 또 컴컴한 벽장 속에 숨어야 하는 일, 깊은 야밤중에 어머니가 주먹밥을 차입하는 일,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참을 내야 참을 수 없는 비굴감에 눈물이 가슴속을 청강수같이 쓰라리게 흐른다라고 챕터 25를 열고 있는데요. 골방에 처박혀 모든 것을 어머니가 뒷바라지해야만 하니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장손으로서 배울 만큼 배우고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자신이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도 부족한 아들인데 말입니다. 자존감으로 충존했어야 할 하운 자신도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실망감이 컸으면 자신보다도 더 어린 처자와 딴 살림을 차렸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사람 구실하기는 틀렸다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의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계질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체가 음식을 먹어 영양을 섭취하고 그 남은 찌꺼기나 부산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끼니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라고 하는 것은
몹시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흔히 우리는 학수고대라는 사자성어를 쓰는데 바로 이 고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먹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밥은 말 그대로 주먹으로 쥔 밥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삼각 형태의 필름 개봉형 주먹밥을 따로 삼각김밥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문화어로는 쥐기밥이라고 부르는데 밥을 쥐어서 만드는 것에 유래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옷, 돈 따위를 들여보냄을 뜻하나 여기서는 격리되어 있는 하운에게 남의 눈을 피해서 골방으로 넣어주는 것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많고 마음의 중심이 없어 행동이나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강수라고 하는 것은 맑은 강물을 이르는 말로서 여기서는 발이 시릴 정도의 얼음물 같은 물을 이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기만만하여 앰비션, 야망에 불타면서 동양 삼국을 좁다고 떠돌아다니던 내가 컴컴한 벽 속에 양상군자 아닌 벽상군자의 신세가 되다니 하는 신세 한탄이 저절로 나고 자기 혐오가 치밀어 눈물보다도 먼저 죽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앞서곤 했다라고 챕터 25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하운은 어려서부터 다재다능했던 사람으로서 운동이면 운동, 미술이나 음악에도 끼가 많은 인재로서 또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 남쪽 이리농림학교에서 똘똘한 일본인 자제들과 공부를 하였으며 또 고등과정은 일본으로 건너가 약 3년가량 새로운 공부를 하였으며 이어서 중국으로 건너가 대학 과정을 공부한 당대 최고의 인텔리라 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 그 당당하고 패기만만한 정신으로 큰 야망을 품었겠지요. 어느 기록에 보면 몸만 건강했더라면 정치나 경제 방면에 투신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운은 그럴 만한 제목이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릇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둥병으로 인하여 골방 신세를 지고 있으니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여기서 패기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나 승자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상이 넘쳐 흐르고 패자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의기가 충만해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야망, 야망의 목표, 활동 의욕, 포부, 활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하운이 이야기했듯이 커다란 야망을 품었던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고 동양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상군자라고 하는 것은 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배움이 높은 학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벽상군자라고 하는 것은 양상군자를 패러디하여 벽장 속에 있는 군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원문에는 한자로는 벽상군자라고 써있고 토는 벽장군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같은 뜻을 내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세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상에 관련된 처지나 형편을 한숨 쉬며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혐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도로 증오하거나 자기 자신을 싫어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감 내지
선입견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8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6 사라지는 내 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